고발 뉴스를 통해서 장자연 사건이 뭔가 좀 해결이 되려나 하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을 제일 중심에서 다루고 있는 이상호 기자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며칠은 이제 좀 그럴 수도 있나 했는데 계속되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김광석 사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법원에 나가서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장자연 사건이 진행되는 이런 중요한 시간에, 이런 중요한 어떤 시점에 또 이렇게 그 일을 가장 열심히 보고 있는 이상호 기자를 이렇게 또 못 살게 구는 건가? 하필이면 왜 타이밍이 이렇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장자연 사건은 지금 긴 시간 동안 있잖아요. 그건 10년 동안에 계속 뭔가 될 듯 또 막 중간에 허지부지, 될 듯 허지부지 이렇게 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윤지호라는 이 그 장자연의 후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큰 용기를 냈죠. 그리고 이 윤지호 씨라는 사람은 보니까 자기 내공이 센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힘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진 케이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집에서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어떤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당당한 모습은 어떤 어린 시절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진짜 뭔가 이번에는 한번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려나 하는 찰나에 또 이렇게 갑자기 그 이상호 기자님이 사실 항상 진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나라 걱정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보면은 항상 몸으로 뛰지 않습니까? 기자라는 어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멋질 수가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정의 아이콘, 그런 모습의 대표주자, 저는 이상호 기자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혜순 이 여자 때문에 20년 전 사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갑자기 고발 뉴스 진행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김광석 사건 아시죠? 김광석이라는 분이 노래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나요? 그리고 그때 김광석은 자기의 이세인 꼬마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이세가, 자기의 분신이잖아, 이세는. 그런 애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가 있는데, 그렇게 자살을 한다?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 의문스러운 거죠. 사랑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노래하는 내용도 보면은 이제 물론 굉장히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뭐 그 다음에 일어나,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일어나. 이것은 이제 취업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아주 센티멘탈한 그런 노래도 있지만 또 자기를 강인하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노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주 멀티플한 그런 성향이 있는 가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호 기자도 기자니까 당연히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초동 수사가 너무 이상하다,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기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계속 이 사람을 아주 그냥 피곤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제 그 사건이 계속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늘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딸의 행방이 너무나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 죽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수사를 이렇게 계속 체크한 사람으로서 셜록 홈즈 정신으로 또 이상하다 하고 제기를 한 겁니다.
애가 왜 죽냐. 근데 이제 그걸 또 속인 거예요. 서혜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 입장에서는 기자정신 있잖아요. 투철한 기자정신 당연히 의문을 또 제기를 한 거고, 그거를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로 찍었는데 그걸로 또 걸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조사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장자연 사건이 이제 뭔가 이렇게 실마리를 풀려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되어버려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있잖아. 요새 진짜 이 심각해요. 나라 분위기가. 윤지호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자기 스스로 이제 진단을 한 겁니다. 심리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자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자살 당하는 사람 너무 많았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때. 그랬는데 또 지금 현재도 그런 분위기가 막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사건을 보면서 더 많이 이제 이 작전이 많이 보이고 공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 소속사에는 최진실도 있었는데 최진실이 죽은 게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속사에서 몇 사람이 죽었는데 전부 다 최진실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진실의 동생도 갑자기 자살했다. 뭐 이러고 또 갑자기 또 누가 죽었어요? 그 최진실의 남편도 뭐 자살했다.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속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그런 이상한 일이 그 안에서 계속 벌어졌는데 자기에게도 이제 왠지 뭔가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의혹이 들 수가 있죠. 이렇게 가까이서 뭘 들여다보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연관관계가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면서 병원에 이 서류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인선 교수, 그분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의 전문가라 해가지고, 정치 관련되는 데도 투입되고, 뭐 여기저기 투입돼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은 아무래도 범죄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통진당이 해상될 때, 유시민계가 경선 조작을 한 그것을 알아냈고, 그런 종류의 일을 여기저기서 계속 알아내면서 이 폭로를 하게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정의로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자였고,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윤지호 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런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옆에서 다 보고 그 사람의 고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폭로를 한 건데 오히려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자살 가능성 없다고 이런 유서도 아닌 이런 공개적인 자기 생각을 올리죠.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인선 교수 그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윤지호 씨나 이상호 기자님 같이 정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맨날 부러짓고 진실한 그 목소리, 내용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몇 사람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이재명 도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진실에 다가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가? 이것은 정말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다. 정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동안에 70년간에 쌓인 어떤 그런 그야말로 적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바로 저 토착 외구당, 토착 외구당이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현재 나경원이 지금 이제 황교안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태극기 부대의 세력을 업어가지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막 또 지지율 조사에서도 높게 나오고 이러지만 내가 볼 때는 여기는 너무나 많은 조작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국민들 주권자들이 있잖아요. 이 토착 외구당이라는 게 이제 많이 드러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를 건다는 것은 정말 다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예, 그래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토착 외구당에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민주평화당이 됐든 아니면은 정 안 되면은 차라리 방법은 진짜 야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뭐 정의당, 민주평화당, 뭐 바른당, 그다음에 뭐 하여튼 토착 외구당은 안 돼요. 저는 뭐 바른당도 뭐 신뢰를 못하죠. 그러나 이 토착 외구당, 이 당을 개박살내야 될 야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야당, 민주당과 싸울. 예. 차라리 뭐 그래도 비박이 이 토착 외구, 이 나경원하고 황교안보다 낫죠.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참 신뢰가 가는 데가 너무 없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제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될 이 파워,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계속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치할 것 아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계속 독려를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 토착 외구당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개 박살을 내야 되지. 이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그래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참 갈 길이 먼데요. 할 수 없는 거죠, 뭐. 삶이라는 게 이렇게, 진짜 평화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런 가열찬 전쟁은 뭐, 계속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을 내서, 빠이.